안녕하세요. 칠코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10월 11일 코인 최악의 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,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가 반등을 좀 했어요. 그래서 그 반등이 어떻게 일어났고, 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많이 회복한 코인, 이제 반등 중인 나스닥, 그리고 또 주말 시장이어서 다행이었던 코스피,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. 먼저 벤스 부통령이 이제 트럼프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. 이번에 폭락 트리거가 중국이 희토류 제한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 제품에 9%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하락이죠. 그래서 뉴스로 내린 그런 하락은 다시 이런 뉴스로 올릴 수가 있어요. 또 빠르게 회복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벤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차트가 어떻게 됐냐? 이제 여기가 이제 리플 1시간 봉이에요. 여기가 그 하락이 있던 아래 꼴이고, 이렇게 1시간 봉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게 뭐가 올랐냐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15분봉 스케일로 보면은 많이 올랐죠. 여기 기준으로 이제 한 11시쯤에 벤스가 합의 의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쯤 갔을 때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플러스 9% 상승. 예, 굉장히 많이 올려줬죠. 이 정도면은. 그래서 이게 다시 1시간봉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좀 차트가 안정됐다 싶어서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 9% 먹여준 거야. 지금까지 보면은. 9%면 굉장하죠. 예, 리플을 봤을 땐 이렇고, 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습니다. 대략 합의의사 나온 기준 3% 정도 올랐고, 또 다른 것도 보면은 이더리움. 이더리움이 지금 정말 강해요. 정말 강하고,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, 회복은 거의 제일 빨라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%가 올랐고, 이제 저희 처음에 표지 보면은 거의 이 하락분을 혼자 지금 다 말아 올린 상태입니다. 이더리움은. 그리고 솔라나도 굉장히 회복을 잘했죠. 12%가 올랐고,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동안에 205K까지 갔습니다. 솔라나랑 이더리움은 이제 다른 알트들이랑 좀 다른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. 12% 올려줬고, 솔라나는 이제 자발트 봐야죠. 도지도 12% 올려줬습니다. 도지 12% 올려줘. 근데 얘네는 좀 더 올려줘야 돼요. 도지도 한 2.56불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, 제가 당했던 코인이죠. 아캄이라고 하는 코인은 17%를 올렸습니다. 이 합의 의사 기준. 아캄이나 버추얼 같은 AI들이 좀 더 가는 분위기가 있죠. 좀 더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,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인은 그래도 반등을 좀 많이 했다. 이러면은 근데 코인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. 죽인 다음에 출발을 해버리니까. 그래서 후에도 말할 거지만 이런 상승을 손가락 빨지 않으려면은 좀 감당할 수 있게 당해야 된다. 이런 상승에 같이 탑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. 만약에 차트는 계속 보고 있었지만은 뭐 이런 뭐 합의 관련한 뉴스가 뜰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예, 뉴스로 내린 상태에서. 그래서 아마 이쯤에 이 상승을 보고 만약에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은 이 상승을 보고 이 15분봉 끝났을 때 여기서 올려줬을 때 여기서 타지 않았을까? 여기 거래량도 터져주고 합의의사 인터뷰도 나오고 그래서 만약 여기서 탔어도 한 6, 5, 6% 먹었겠죠? 계속 홀딩 했다면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은 있어야 이런 걸 대응을 할 수 있다. 지금 코인은 뭐 좀 괜찮아진 상태고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 지수예요. 나스닥 지수가 이날 한 3% 정도 빠졌는데 지금 이거 녹화하는 가량에 한 2% 정도 말아 올렸습니다. 나스닥도 회복력이 굉장하죠. 이게 상승 채널이 좀 크게 깨졌지만은 어느덧 다시 복귀를 해서 25,000선을 다시 보려고 하고 있어요. 나스닥 개별주를 보면은 엔비디아도 좀 많이 빠졌었죠.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도 근데 좀 많이 올랐어가지고 이제 또 천천히 다시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테슬라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근데 좀
광기가 한번 붙었죠, 여기서.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 매수를 하면서 한 380불 지키겠다. 뭐 그런 식의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거기서 쭉쭉 일론 머스크발 상승이 있었고, 이제 구글이랑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랐죠. 하락분 대비 좀 괜찮게 말아 올렸고, 이제 양자 달고 올라가는 애들 있죠. 요즘 테마주들. 아이언큐는 하락분을 잡아먹고도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. 아이언큐나 디웨이브 퀀텀이나 뭐 그런 양자들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. 얘네는 뭐 그런 악재를 씹어먹고 올리는 그런 힘이 있다. 예, 전일 대비 나스닥 거래대금 순으로 다들 회복을 잘 하고 있어요. 빠지긴 더 빠졌지만 뭐 눈에 띄는 거는 오클로 이런 테마 달고 가는 애들, 그리고 뭐 TSMC, 브로드컴 이런 애들 잘 가고, 뭐 이런 식으로 나스닥도 회복을 잘 하고 있다. 뭐 나스닥은 근데 사실 코인만큼 안 맞았으니까 나스닥도 뭐 천천히 오르지 않을까. 얘네는 사실 프리장 때부터 좀 많이 올린 애들이 많아가지고,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는 사실 좀 주말에 휴장이었던 게 좀 다행이다 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금요일 밤에 그런 관세발 하락이 터졌고, 근데 이제 코스피는 주말에 쉬니까 이제 일요일 밤에 그 부통령 합의 의사가 나온 다음에 장이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그 하락에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. 코스피는 한 0.7% 하락이 됐고,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이 있지만 지금 너무 강하죠. 너무 강한 상태고, 하이닉스도 이 저번 주에 3일 동안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직 굉장히 힘이 세다. 그리고 이 좀 우리나라 또 테마주죠. 예, 이만큼 상승이 있다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에너지빌리티가 상승 상 채널에 들어왔습니다. 에너지빌리티도 뭐 그런 악재 같은 거 상관없이 열심히 오늘도 달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피는 조금 영향을 받았고, 그리고 나스닥이랑 코인은 열심히 말아 올리고 있다. 이게 지금 전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폭락이 있고 난 후에.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주봉을 한번 봤었죠. 이더리움은 이게 아직 터치도 안 해줬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봉 바뀐 지 하루 만에 이만큼이나 다시 들어와줬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다른 알트코인들은 진짜 뭐 막말로 언제 상패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진짜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, 저번에 이제 리플도 봤었죠. 리플 저번 영상에서 봤었는데 리플도 이 안에 들어와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봉 바뀐 지 하루 만에 다시 들어와줬습니다. 그것도 좀 크게 상승해서 들어와줬죠. 이제 코인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, 이제 어떻게 추가 하락 이후에 이런 반등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.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코인 선물을 했고 코인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 장에 다 털렸죠. 풀시드 들어간 사람들, 풀시드 들어간 사람들 다 털렸고, 풀시드 들어가면 안 되고 분할 시드도 크로스 들어가면 안 되죠. 저번 같은 사실 이게 앞으로 이런 하락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있을 수도 있죠. 이제 뭐 사실 뭐 차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고 또뭐 지파이빨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니까 또 이런 추가 하락보다는 이런 폭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면서 풀시드 투입 절대 하지 말고, 그리고 또 이게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지금 굉장히 힘이 강하게 잘 말아 올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 트럼프 관세 100%로 떨궜고 트럼프 합의에서 있다라는 걸 부통령 벤스가 말했죠. 그렇다는 거는 합의 의사가 있다는 거지 합의가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또 틀어지면은 다시 저 아래 꼬리를 만나러 갈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해서 추가 하락에 유의해서 매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. 그래서 계속 우상향 할 동안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뒀으면은
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는 이제 전체 이제 100% 밸런스 안에서 어느 정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런 하락이 왔을 때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차익 실현 자체가 이제 뭐 현금화 얘기랑 똑같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자산 리밸런싱도 필요하다. 왜냐면은 코인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나스닥이랑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런데도 좀 자산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도 폭락 대비해서 장은 많이 회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저희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세일러 산다 할아버지가 또 샀죠. 그래도 저번 주에는 안 샀다고 하는데 뭘 들은 게 있나 봅니다. 이 바이낸스 뭐 창평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불길하긴 하지만 이제 다시 샀으니까. 그리고 또 이런 뭐 좋은 의견도 있고 시장도 좋지만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트럼프 강세 폭락 전에 미리 쇼친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이 추가 공매도 포지션에 들어갔다. 뭐 내부자 소식이 있는 거 아닌가? 라는 뭐 그런 의문도 있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. S&P 500 이제 미중 갈등이 이어졌죠. 증시 흔들렸죠. 그래서 주가 하락했죠. 근데 이게 11월 초까지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은 아마 이 불확실성 얘기는 합의가 안 된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겠죠. 그러면은 미중시 주요 지수가 최대 11% 하락을 할 수 있다.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저번에 관세빨로 3% 빠졌죠. 근데 이제 코인 자발트들은 마이너스 80% 90% 찍힌 것도 있죠. 3%에 그런데 11% 하락이면은 코인 얼마나 빠진다는 얘기야. 쇼치란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. 뭐 이 사람은 4월 관세 이후 강한 반등을 마쳤대요. 이 웰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이런 의견이 있다. 이 사람은 2026년까지 뭐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. 일단 11월 초까지는 좀 조심을 합시다. 예. 그래서 역시 또 이런 급락 이후에 시장 상황이 있었고 다시 다 청산 나간 사람들도 여기 못 타서 아쉬운 사람들도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성투해서 모두 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좋아요랑 구독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예.